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재판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법정 진술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난번 대선 때 2년 전이죠. 김만배 신앙님이라는 이 두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좀 불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만배는 신앙님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그에게 돈을 보냈다. 이게 덜미가 잡혀서 지금 김만배 신앙님은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 변호사업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이 되죠.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입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술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2021년 9월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이 김만배 씨가 뭐라고 했느냐. 언론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즉 대장동 이퀄 이재명 비리 의혹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언론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법정 증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그 증언은 그 자체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왜? 판사 앞에서 진술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남욱 씨가 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은 이런 겁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관계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고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자 김만배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가 대장동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만배가 이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입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윤석열 후보 쪽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포커싱을 맞춰서 언론 작업을 하겠다. 일단 윤석열 쪽으로 프레임을 돌려야 한다. 이걸 보면 가짜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가짜가 마치 팩트인 것처럼 되는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가짜뉴스 기획, 생산, 유통, 제작, 유통, 확산 이걸 연결고리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투표 3일 전에 대선 투표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된 그 내용은 뭐냐.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입니다. 조우영. 그런데 이 조우영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그러니까 2021년 9월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에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에게 갔더니 커피를 타주더라. 그래서 뭔가 친절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허위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는 대선 훨씬 이전에 수개월 전에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녹취를 땄고 그 녹취를 쉽게 이야기하면 짜깁기를 해서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은 그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가 대검 중수이과장 윤석열 당시 과장을 만났는데 되게 살갑게 대하면서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 어떤 그걸 뭐 무마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조우영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런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됐을 때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지지율에서 박빙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0.7%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치열했습니다. 그 경쟁은. 근데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1시간 좀 지나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이 보도가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좌파 인터넷 매체들부터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KBS, MBC가 이걸 9시, 8시 종합뉴스로 아이템으로 발제를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KBS의 경우만 보더라도 9시 주요 종합뉴스로 발제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젯밤 뉴스타파에 보도됐다고 해서 그걸 바로 받아서 인용 보도를 한다? 바로 다음 날이 투표 날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가짜 뉴스가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유통 확산되는 그 카르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 그 카르텔의 중심에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대선 투표가 벌어졌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정말 1%도 안 되는 차이로 겨우 이겼죠. 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고 나서 5일인가 뭐 일주일 안 됐습니다. 뒤에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보냅니다. 그 송금을 해요. 근데 그 송금의 대가가 뭐냐? 원래는 본인들끼리 주장하는 거는 이 신앙님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3권입니다. 이 책 3권의 값이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처음에 수사가 진행될 때 신앙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 정도 돈을 받을 만한 탐사 보도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억 6,500, 책 한 권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돈이 과연 뭐냐? 검찰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김만배와 신앙님이 사전에 공모를 했고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중요한 인터뷰였다면 취재가 끝나고 검증되는 대로 바로바로 방송을 하지 않고 왜 대선 투표 3일 직전에 딱 방송을 하느냐 이거예요. 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처럼 사전에 공모를 했고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뉴스타파 지금 대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의 최종 타겟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프레임을 짰다. 자, 어제 남욱 변호사의 이 법정 진술은 그동안 이렇게 추정이 되거나 또는 어떤 그렇게 전망이 되었던 김만배와 신앙님이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짜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 심정을 더 굳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